코치님 지금 뮤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 뮤트네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리어랩 유진영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대혁 상무님과 함께 리더십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오늘 점심시간 런치 웨비나는 저도 생전 처음인데 이대혁 상무님이 제안을 주셔서 런치 웨비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튜브랑 링크드인 통해서 라이브 진행 예정이고요. 오늘 리더십과 관련된 진지한 고민들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약간 자원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오피셜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또 기록에 남으니까 이후에 나중에 또 챙겨보실 수 있고요. 또 이대혁 상무님 같은 경우는 실제 글로벌 리더십을 행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지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과 마인드셋, 그 다음에 어떻게 지혜롭게 앞으로 조직도 성장시키고 개인도 성장시킬지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간단히 대혁 상무님 한번 인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라이언 코치님 일단 설명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저희 2월 커리어 피보팅 웨비나에 있어서 그리고 리더십 웨비나를 좀 진행하게 돼서 사실 감회가 굉장히 또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터미널로지를 이제 많이 쓰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영역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밸류를 나타낼 수 있을지를 보면 생각보다도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쓰이는 거에 비해서 또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약간 그런 부분들을 제 현직에서 어떻게 이제 리더십을 조금 더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또 이런 리더십들이 여러분이 또 드릴 수 있는 그 가치를 같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기회해 주신 브라이언 코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오늘 90번, 전체는 90분이고 저희가 Q&A도 많이 받았어요. 사전 질문. 그래서 사전 질문과 관련해서도 시간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질문 관련돼서 답변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듣다가 이거 너무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또 답변을 시간 안에 또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 윤호님 오셨고 윤홍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미셸 코치님도 또 와주셨어요. 재원님도 와주셨고 재승님, 필규님, 소망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링크드인 통해서 이렇게 웨비나 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나누는 저는 그런 시기가 더 그런 나누는 활동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마음을 좀 닫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인간관계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진솔되게 다가가면 그 사람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 같은 것도 이제 코칭할 때 먼저 그 사람이 좀 익숙하지 않고 두렵더라도 먼저 내가 마음을 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열리고 그러면 공감하고 서로 대화도 잘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감하는 능력, 우리가 리더십의 자질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공감 능력에 대해서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제가 먼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무님이 또 바톤을 받아서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질문을 중간에 소화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슬라이드를 상무님이 또 해주는 그런 플로우로 오늘 90분을 달려볼게요. 편안하게 지금 릴렉스 하시고 커피 한 잔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하나 드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채팅창에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주제는 이제 커리어 앤드 리더십의 원칙입니다. 물론 원칙을 우리가 논의하기에는 이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레슨들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이대혁 상무님과 이거를 기획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게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리더십을 비유한 슬라이드고요. Think like a farmer. Don't shoot at the crops. 작물에게 소리치지 마세요. 여기서 crop은 뭐죠?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품어야 될 사람들. 그리고 don't blame the crop for not growing fast enough. 작물이 충분히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탓하지 마세요. 내가 타인의 행동 변화를 이제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 자체의 변화도 만들기가 어려운데 타인의 행동 변화를 만드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Don't uproot crops before they've had a chance to grow. 작물이 자랄 기회를 갖기 전에 뿌리 뽑지 마세요. 그 다음에 choose the best plants for the soil. 토양에 가장 적합한 식물을 선택하세요. hiring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 irrigate and fertilize 관계 및 비료 이렇게 계속적으로 서포트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remove weeds 뭔가 좀 잡초가 있으면 그런 걸 제거하자. 그 다음에 remember you have good seasons and bad seasons. You can't control the weather. Only be prepared for it. 좋은 계절과 나쁜 계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날씨는 통제할 수 없고 대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리더십을 잘 설명한 글이라고 생각돼서 이거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경험한 것들 짧게 포인트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는 셀프 리더십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체적으로 일도 하고 인정도 받고 또 내 것도 하고 사이드 잡도 하고 지금 엔잡러로 지내면서 여러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9년 정도 운영을 했던 이제 영어 모임.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단톡방에 멤버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이제 성장을 고민하고 커뮤니티 운영에 어려움도 봉착을 했었죠. 어떻게 왜 해야 되지? 뭐 특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9년을 운영한다는 게 이게 뭐 돈을 받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주말에 피곤할 때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궁극적으로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저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기 전에는 되게 싫은데 갔다 오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것도 same thing이었습니다. 영어 모임도 제가 강남에서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이건 온라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기 낳고는 이제 못했는데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9년 정도 운영하면서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런 사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consistency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가치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consistency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이 막 바뀌거나 아니면 너무 혼잡스럽거나 아니면 했다 말았다 이러면은 거기에서 신뢰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consistency를 배웠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잖아요. 제가 링크드인에서 그거는 컨텐츠 리더십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어요. 7년간 SNS 운영하고 유튜브 제작을 한 200편 이상 했던 것 같고 블로그 글은 한 1,500개 이상 생산했던 것 같고 지금 링크드인 인플루언서로서 또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데 일단은 표현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표현을 해야 그 표현의 총량이 저는 정체성을 완성해 준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닫고 있고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도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입으로 이렇게 떠들면 그 말은 내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목소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컨텐츠 리더십은 뭐냐면 내가 생산하는 컨텐츠를 사람들이 받아보면서 거기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쓸모를 만들 수 있다라는 또 성취감을 줘요. 그래서 리더는 팔로워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컨텐츠를 발행하는 컨텐츠 생산자 입장에서도 팔로워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제가 찐팬 이런 컨셉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냥 나는 팁만 주고 싶지, 오지 마세요의 스탠스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깨달은 게 있으면서 이제 찐팬들이 생기면 그분들 더 서포트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더 맞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좀 더 닫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팔로워와 리더의 관계는 항상 유기적이고, 팔로워를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인터넷상의 컨텐츠든 아니면 우리 조직에서의 어떤 관계든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아시아 매니저로 시작을 했었고, 연 90억 정도 매출을 유지하면서 B2B 고객 관리를 했죠. 여기서는 이제 주로 고객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녁에 왓츠앱이라든지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바이어랑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케어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카운터파트, 그게 팔로워가 될 수도 있고 나랑 소통하는 사람들과 내가 애정 있게 정말 신경을 써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창업을 했습니다. 무역회사를 창업해서 아시아 세일즈 디렉터를 잠깐 했었고 이때는 C레벨이라든지 디스트리뷰터 파트너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경험들을 쌓았고요. 그 다음 이제 스위스에서 한국 매니저 하면서 그때는 이제 에이펙 팀 저희 마르코라고 해서 그 친구는 이제 멜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스티븐이라고 해서 타이완에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리더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때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육아를 하면서 커리어랩 CEO로서 이제 작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주로는 서비스 기획, 그 다음에 컨텐츠 생산, 그 다음에 이런 코칭할 때 제 기준은 그거예요. 최선과 진심을 다하자. 왜냐하면 저보다 내공도 지식도 뭐 학벌도 좋은 사람 많겠죠. 하지만 최선과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후회할 것 같아서
나중에 내가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최선과 진심을 다했으니까라고 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좀 지켜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자기 신뢰를 쌓는 것이 저는 셀프 리더십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육아 요새 하면서 이제 육아 활동과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고 좀 노력하고 자녀 교육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이제 혹시나 고수분이 있으면 자녀 교육 관련해서 커피챗 한번 제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과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한 이유라고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와 서비스의 고도화는 다양성과 개인의 선택의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예전에 10년 전에 고민할 때는 뭐 삼성 거 사, LG 거 사, 뭐 이런 식으로 명확했었는데 지금은 에어컨 한번 사려고 해도 굉장히 옵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나 제품은 이렇게 발달되면서 고도화가 되고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 장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해주는 게 또 예를 들어 토스 같이 쉽게 뭐 이게 송금해준다거나 그래서 기존의 그런 서비스의 고도화가 만드는 그런 레거시 비즈니스의 복잡성이 그걸 또 해결해주는 스타트업으로 또 상쇄되는 그런 비즈니스 연계작용도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확장이 되면서 정보도 똑같습니다. 정보도 과부하가 되니까 뭐 이 웨비나가 좋은 건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선택의 어려움.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의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 그게 제가 항상 강조하고 맨날 떠드는 콜 밸류입니다. 내가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은 나는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핑이라는 가치도 그래요. 되게 어렵거든요. 헬핑 아더스가 제 1번, 그다음 0번이 패밀리인데 그거 패밀리는 제가 이제 직업적 형태를 바꿔서 일단 최대한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헬핑은 뭐냐면은 이제 그 비즈니스와 연결될 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근데 배가 고픈 아이한테 제가 1,000원짜리 빵을 파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한테 빵을 주려면 1,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그냥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코칭이라는 걸 하면서 누군가를 도울 때 나는 시간당 10만 원 받으니까 그 10만 원 안 주면 못 도와줘. 안 도와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나의 가치를 때로는 지키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도와주면 실현하는 건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가치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저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봉사활동은 따로 하고, 자, 커피챗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비용 받는 건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아예 구분을 하니까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치라는 것은 때로는 좋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가치와 충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직 문화의 저는 핵심은 기존의 조직이 우리 그 구성원의 가치를 지지해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지는커녕 짓밟히니까 퇴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individual value를 저는 좀 더 많이 연구하시면은 훨씬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3번 보면 우리는 모두 인생 1회차입니다. 그래서 decision making은 당연히 어렵지만 다 결혼도 처음이고 아이도 처음이에요. 저도 다 처음이잖아요. 다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에게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코리안 컬처가 무조건 나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해외가 그렇다고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거기서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주체성을 갖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또 해외 나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해외 취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글로벌이라는 가치를 되게 추구하기 때문에 또 언어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돼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베네핏을 얻게 되잖아요. 제가 아마 영어 못했으면 이런 여러 가지 기획도 못했을 거고 배움도 제한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여전히 과정이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your values are your decision making tool. 그래서 value를 정의하라. 그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고요. 그래서 개인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게 되면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주체적인 삶을 뾰족한 삶을 위한 뾰족한 동기, 모티베이션 가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리더로서 이너 셀프를 찾는 법. 이너 셀프 필요하죠? 이너 셀프 왜냐하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리더 너무 바쁩니다.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 만나면 일밖에 안 해요. 근데 참 때로는 안타까운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주체적인 어떤 삶이 주는 보람도 있으시니까 그런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리더라는 게 피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커리어를 40년 한다고 쳤을 때 과장, 차장 정도 다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무조건 리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10년 정도까지 피해갈 수 있지만 30년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individual contributor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 리더십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분의 3이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올드하고 뭐 왜 가져야 되는지 나는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나중에 내가 주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성취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자. 근데 옛날처럼 옛날 리더십은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런 거였다면 요새는 주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저는 조금 요즘 스타일의 리더십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너 셀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다음 내 감정에 솔직해서 true to yourself, 그다음 글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글쓰기가 안 되면 중장년에 굉장히 처참해집니다. 치킨집이나 커피숍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적어도 영업을 30년 했다면, 제약 영업을 30년 했다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의학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뭐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디지털 세상에서 글이나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옵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저는 중장년 솔루션은 주로 디지털 교육이나 글쓰기 교육으로 풀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가치를 얼라인 시키는 거예요. 제가 대역 상무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가치가 잘 맞습니다. 코로나도 작년 말에 꼭 비슷하게 걸렸고요. 제가 지금 발목에 깁스를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또 조금 건강 이슈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커먼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하고 커피챗 할 때 처음엔 날씨부터 얘기해요. 오늘 날씨부터 제가 한번 그러니까 맛 표현하듯이 이영자님하고 친해지려면 연예인 이영자랑 친해지려면 만나자마자 맛 표현을 기깔나게 하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겠죠. 그래서 친해지는 능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소셜라이징 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셜라이징 하려면 내가 먼저 오픈 마인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과의 커먼 포인트를 잡아서 그게 이제 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웨더부터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은 패밀리부터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커먼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 공감의 깊이가 강해지고 그게 가치가 온라인 되는 거예요. 가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그게 그 사람의 언어에서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 가치를 건드리는 액티비티를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웨비나 하는 것도 저 핵심 가치를 건드리는 액티비티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장 편안한 공간이나 관계, 음악 분위기 등 알아채는 거, 그다음 타인의 가치 이해하고 관계의 충돌은 가치의 충돌이라는 거 이해하고 가치가 나의 정체성이자 리더십이 된다는 걸 이해하고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그걸 지켜주시면 그게 자기 신뢰로 연결돼서 주체적인 삶까지 도달한다가 제 거의 모든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필규님, 모임 운영과 운동과 마찬가지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 어, 한국 문화에서 어떻게 오너십, 셀프 리더십을 발휘할까요? 그 외국 분인가 봐요. 베트남에서 오신 분 같은데요. 그것도 이따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무님 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치님. 그리고 오늘을 제가 좀 많이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제가 전문적으로 커리어 컨설팅에 대한 요청을 꽤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회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었는데 가장 최근에 했었던 건 있어요. 어제 했었던 일들인 거죠. 근데 그 실제적으로 이런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오늘 조금 얘기 드릴 부분들은 실제로 제가 글로벌 기업 안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던 내용들이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리더십이라는 이 어감 자체가 사실 일반적으로 조금 접근하기에는 그런 진입 장벽들이 또 있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약간 개인적으로 그걸 개인의 핵심 가치로서 이제 볼 수 있을지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이제 지난번 웨비나 때 드렸었지만 크게는 저는 이제 영국에서 한 10년에서 12년 가량을 이제 살았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워릭 의대를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의학 연구 분야에서 유전 역학을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후에 최근에 이제 미국 그 해리스 컬리지에서 그 MBA 이제 과정을 성공적으로 잘 졸업을 했고 그리고 현재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안에서 약 10년간의 기간 동안에 있어서 4번의 커리어 피보팅을 이제 경험하고 그리고 현재로서 이제 그 국제 희귀질환 기관에 있어서 WHO에서의 그런 자문위원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커피 마시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음악을 너무나도 좋아하고요. 또 그리고 브라이언 코치님의 그 핵심 가치와 동일하게 가족에 있어서는 영번이 가족입니다. 저는 이제 크게는 4번의 이제 그 외국계 기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계 기업마다 리더십에 대한 가치들이 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런데 그 가치들 중에서 가장 크게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어떤 기업 안에서의 리더십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이 그 가치들을 어떻게 내재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얘기 드릴 내용들은 좀 정말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리고 실제로 현직에 있어서의 C-레벨들, CEO들, CFO 그리고 CSO, 이 다양한 이제 분들에게 있어서 임원진들에게 얘기를 드렸었을 때 그 대답이 양분해서 나뉘는 내용입니다. 즉 첫째로는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희가 만약 양을 이끄는 늑대무리와 그리고 늑대무리를 이끄는 양이 같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사실 너무너무 이제 재밌는 포인트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룹과 그리고 리더의 이제 차이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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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설적이게도 훨씬 더 많은 육식 동물들이 있는 늑대무리가 아니라 양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늑대가 리더일 때 일어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양이 이끄는 늑대무리는 점점점점 그 리더의 이제 색깔을 같이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양과 비슷한 성향을 이제 지니게 되는 거죠. 즉 리더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 주셨던 리더와 이제 그런 팔로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투영이라고도 부르고 동기화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근데 늑대가 이끄는 약무리는 다르죠. 늑대가 이끄는 약무리는 더 이상 풀을 뜯지 않습니다. 매우 매우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리더가 얼마나 그 조직에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리더라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이미 10 년, 20년 경력을 쌓았던 그분들에게 있어서, 즉 차부장급 이상에서만 이게 통용되는가라고 하면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레이트 리더, 즉 이제 정말 뛰어난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라인에서 이제 존재해 왔고, 그분들은 직급이라든지 타이틀에 과 전혀 무관하게 본인의 셀프 리더십을 항상 보여왔던 거죠. 그랬을 때 그분들이 가지는 그런 장점이 뭐냐라고 저희가 정의를 한다면, 그레이트 리더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있어서 이러한 피라미드의 이제 형태로 하나하나의 어떤 포인트들을 저희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화의 가장 끝에 있는 것은 바로 humanize, 즉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listen to learn. 정말로 저희가 attentive listening이라고 얘기하는 경청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이제 가장 최정상에 오르신 분들, 보통 저희가 글로벌 헤드들이라고 부르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서로의 그 우리 정말 쉬운 표현으로 오디오가 겹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명이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가치관, 문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이 모든 것들이 다르더라도 그 모든 차이들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청이라는 핵심 내용들이 바로 그 두 분의 대화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줌과 동시에 서로의 뷰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깊게 이해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그 실제로 팀에서 리더를 맡고 계시다면 그 팀을 이끌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순식간에 리더의 동기화가 돼서 정말 아까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늑대가 이끄는 약무리가 그 초식 동물의 모습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크게 말해서 옆쪽 그림에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되게 재밌는 부분이, 나는 정말 내 자신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내가 뭘 잘하는지 알 수 없고, 또 어떤 이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도움이 될까 싶지만, 그게 팀 내에서 좋은 리더십으로 뭉쳐졌었을 때는 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작은, 정말 이제 작은 토끼조차도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리더십의 어마어마한 힘과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렇다면 이 리더십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고, 오늘 웨비나에서 제가 정말 많이 나누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우리가 솔리터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개인의 하나의 독립적인 그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철학과 가치관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존재할 때,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강한 팀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런 팀의 정의는, 결국 모두가 너무나도 이제 강한 철학과 그리고 능력으로 이제 뭉쳐져 있어서 누가 리더인지를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서는 더 이상 누가 늑대고 양인지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그 구성원들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제 뭉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실제로 제가 그 올해 연초 2월 초에 저희 전체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 팀을 소개할 때 썼었던 이미지입니다. 다음이요. 저는 저희 팀을 소개할 때 이 이미지를 씁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별칭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계시는 그 미셸 코치님도 이제 계시지만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렇다면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한 단계 더 업스킬 시켜서 이걸 이제 전체 그룹의 가치, 팀의 가치로 이제 전환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제 팀도 이제는 브랜딩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저희 팀에 이제 별명을 지어줬어요. 저희 팀의 별명은 라이언팩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조금 직역해서 표현하자면 사자무리인 거죠. 그래서 다 각자가 본인의 영역 안에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영역을 팀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뭉치게 됐었을 때 나타나는 그 파워풀한 시너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그 사진을 보는 것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개인이 가진 그 리더십이 그 가치와 문화가 각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게 다시 또 하나의 거대한 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뭉쳤을 때 나타나는 핵심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어떤 구성원들 간에 그런 신뢰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정말 이 중요한 시간에 같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각 구성원들 간의 이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 일치해야지만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리더십은 개인의 가치도 이제 너무나도 핵심적이고 그게 또한 정말 명확하게 이제 세팅이 돼야지 또 이러한 변화들이 이끌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변화가 이끌어내는 결과는 매우 풍성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특히 그렇게 됐었을 때 제가 너무나도 이제 재밌게 보는 포인트 그리고 저희의 웨비나는 사실 항상 이제 브라이언 코치님과 이제 잘 조율이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는 '누군가를 돕고 싶다.'입니다. 근데 저희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면 사람을 대면할 때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사람이 나의 적인가? 동료인가? 아니면 별 관심이 없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보다도 사람 간의 관계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현직에 계시는 그리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오늘 일부러라도 이 금요일 점심을 이용해서 런치 웨비나를 하고 싶었던 것이 이 런치 웨비나를 저희가 듣고 나서 오후에 이제 저희가 진행되는 모든 경무나 그리고 회의들을 또 진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눈으로 세상이 보일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정말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미묘한 차이들이 어떤 내 시선의 관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같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 그림이 실제 사람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팀을 이루게 되고 어떤 리더십을 이제 강하게 가지고 있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동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의도 안에는 충분히 우리에게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재 가치 자체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단단하게 그리고 되게 굳건하게 이렇게 바뀌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좋은 예시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목표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꿈을 비웃지 않는다면 그 꿈은 너무 작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리더십의 이제 핵심 가치들이나 비전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목표들이 너무 작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에이 그런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는 얘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 꿈은 너무 작은 거죠. 일론 머스크는 사람을 화성에 이제 보내는 얘기들을 15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스페이스X가 발사가 됐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디지털이 이제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되는 세상들은 뉴럴링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이제 핵심 가치들에 있어서 점점점점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당시에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신문 칼럼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들에 대해서 반론을 기재하고 비웃음을 당했고 하지만 이제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 리더십이 얼마나 더 중요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약간의 간단한 어떻게 보면 아이스 브레이킹 형태로 얘기 드리는 부분은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그 2월 초에 있어서 전 직원 그 회의 때도 똑같이 얘기를 드렸었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도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훌륭한 리더라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 다른 일들을 뛰어난 사람들을 찾고 대신 그들을 한 팀으로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영국의 이제 작가인 에일린 비스트리스키가 이제 얘기를 했었던 단어이고 마찬가지로 리더십의 이제 CEO라는 전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먼 사넥도 똑같은 이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라는 자리에 있었을 때는 리더라는 사람들은 정말 A to Z까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즉 쉽게 말해서 저희가 슈퍼맨 같은 리더와 요다라는 두 가지 이제 극단적인 예시를 리더십으로 두게 되는데 슈퍼맨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만능형 리더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스타워즈의 요다 같은 리더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한 팀으로 모아서 그 팀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근본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사전 질문들을 또 주셨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워낙 또 이제 저희가 웨비나를 인터랙티브하게 또 같이 이제 대화하는 장으로 이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브라이언 코치님과 같이 사전 주셨던 질문들을 같이 돌아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각자의 인사이트들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리더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제 필규님이 사람은 변하는가 이런 심오한 질문도 주신 것 같고요. 참여자 직업군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오늘 HR 컨설턴트, 그다음에 의학개발 담당, 그다음 국가 연구개발, 과제관리, 로지스틱스 슈퍼바이저, AI, 빅데이터 기획, 온라인 판매, 홍보, 마케팅, 사무직, 그다음에 의사분, 아직 무직인 분도 있고, 개발자, 컨설팅, 사무직, 대표님도 계시고, 스타트업, 그 다음에 제약회사, 영업직, 그 다음에 회사원, 간호사, 미래교육, 방과 후 학교 강사, 교사, 자영업, 간호사, 프로세스 엔지니어, 그 다음에 제약사, 인사 담당, 그 다음 바이오약품, 대학원, 제약사, 교직원. 뭐 되게 다양한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민, 그 다음에 사전 질문,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질문 관련해서 좀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대욱 상무님이 조금 더 슬라이드 준비한 거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무리할 예정이고 고민 한번 쭉 보면 이직 후 회사 부적응, 능력 부족, 체감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가 고민은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각자 발표자가 좀 답변할 수 있는 질문 여기 질문 리스트 중에서 혹은 고민 중에서 선택해서 답변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리더십 분야는 아니지만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직을 준비하는데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받아들이거나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서 있지 않다. 시장과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판단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직이나 퇴사, 앞으로 취업할 예정이고 직무 고민, 그 다음 커리어 패스 확장 의지와 고용시장의 현실과의 갭 극복에 대한 문제, 그 다음 자립에 대한 고민들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강단 있는 리더 어떻게 되는가? 나이가 먹을수록 젊었을 때에 비해서 일에 대한 뜨거웠던 열정이 왜 계속 없어지는 걸까요?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지만 직책이 없는 경우 어떻게 리더십을 쌓아가야 할지요. C레벨들 사이에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어렵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현명한 의사결정 방법,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경력으로 저의 상급자가 된 부장님이 계신데 저의 직속 상급자인 차장님도 부장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장님의 입장이 이해가 되나 부장님을 무시할 수 없어서 힘듭니다. 부하 직원으로서의 리더십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슬럼프가 왔을 때 동기부여하는 방법, 리더십의 역량과 기술, 현 대학 재학생이 갖추어야 할 주요 역량, 앞으로의 직업의 변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셀프 리더십, 조직에서 매니저나 리더가 아니더라도 스스로를 리딩하고 매니징하는 것의 관점에서도 웨비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대욱 상무님 혹시 좀 이런 질문 먼저 답변 주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은 답변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되게 눈에 가는 거는 "중간 관리자이지만 직책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리더십을 쌓아가야 될지요?" 라는 이제 질문이었었는데, 저도 중간 관리자로서 이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 한 6-7년 정도를 이제 중간 관리자로 있었는데, 직책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리더십들은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가능하나 쪼끔의 더 스킬이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의 스킬들을 저희가 보통의 리더십 웨비나들을, 특히 이제 저희가 테드 강연이라든지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에서 다양한 이제 리더십들을 다루고 있지만, 또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하이 레벨 안에서 조금 근본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걸 과연 현직의 어떤 부분에 접목을 시킬까라는 것은 보통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할 때 그 질문들을 저는 약간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현직에 있어서의 경우들로 같이 풀어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중간 관리자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조금 애매하죠. 이게 샌드위치처럼 이제 위에는 또 위에대로 리더가 계시고, 밑엔 밑에대로 내가 다뤄야 되는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양쪽 간에 있어서 가장 큰 균형을 이루는 것 중에 힘든 것이 바로 직책이 없다라는 거죠. 즉 어소리티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그 조직 내에서의 그런 상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리더십을 쌓아가야 될까요?"라고 하면, 저는 그분의 가장 큰 무기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곧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 특히 저희가 이 웨비나 때도 다양한 주제들을 저희가 다룰 예정이지만, 이런 하나의 영역에서의 전문 지식이 있는 경우에 그게, 그리고 현직에 있어서 데이 투 데이로 저희가 수행하는 그 경무 자체에 통용될 수 있는 직무. 예를 들어서 쉬운 거라면 이런 게 있겠죠. 물류 관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지식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도 생겨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아는 만큼 남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그 개인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업무 시간 외에 이 내가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게 되면 그 기회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보이스업을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라 얘기를 했었을 때는 직책과 관계없이 그 양쪽의 분들이 그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리더십의 형태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으로 이제 탑재돼야 되는 것은 내 시간을 조금 더 이제 활용을 해서 쌓아가야 되는 현직의 직무에 있어서의 전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필균님이 역량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모래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래알이 모여 원팀을 구성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정교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그거를 해석하는 방식도 되게 달라요. 그래서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한데 저도 인제 최근에 콜세라라고 해서 해외 대학의 단과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리더십 과정을 하나 듣고 있습니다. 단순한 리더십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리더십을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의 국가만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 있는 다양한 국가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리더십을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제 이야기하는 리더십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은 나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타일이든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데, 그게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직원들한테는 때로는 harsh하고 거친 면은 있었지만 그 기업의 성장을 만들면서 성공을 이뤘죠. 그리고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은 뭔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진 않았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나의 어떤 팀으로 만들면서 좋은 또 영향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리더십이 뭔가 우리가 '아 이거 해 보자. 저거 해 보자.' 이렇게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 그 고민을 먼저 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정의하는 리더십은 뭐고 그러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가치들을 지키고 또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례 뉴스라는 곳에 리더십 관련된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냥 일단은 첫 번째는 공감 능력. 그래서 잘 듣는 거. 공감 능력의 시작은 잘 듣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아도 잘 들어줘야 돼요. 진짜 잘 듣는다는 것은 누가 어떤 키워드를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흘려 듣는 내용도 그거를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터넷에 정보는 많지만 뭐가 진짜 귀한 정보인지,
예전에 페이스북의 어떤 대표님이 "이게 좋은 정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금인지 똥인지 몰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느꼈죠. 우리가 정보나 우리가 말도 정보거든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너무 어 어 편협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게 중요한 키워드고 지금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리더십 보통 교육을 하면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 스킬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리더의 자질 자체가 그런 소프트 스킬적인 개선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글을 가끔 제가 보면은 쪼끔은 벅찰 때가 있어요. 너무 다 잘해야 된대. 너무 뭐 이걸 잘해야 되고 공감 능력 최강이 돼야 되고 무슨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나만의 스타일을 내가 정의하고 그리고 그 스타일을 내가 완성해 가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대욱 상무님이 말했던 맨 위에는 humanize, 인간을 가장 위에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listening. 저는 리스닝만큼 좋은 스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면 90분 잘 들으면 10분 만에 임팩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끊고 내가 할 얘기만 하면은 결국에는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에는 그 회의는 무용지물이 돼서 다시 회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관리 질문도 많이 받는데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정말 집중해서 중요한 얘기를 깊게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또 회의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뭐 리더십 얘기하기로 했으면 리더십에 대해서 바로 깊이 있게 서로 대화를 하고 나눠 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되게 뜻깊은 것 같다. 고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욱 상무님 혹시 또 답변하고 싶은 질문 있으면 하나 선택해 주시죠. 음. 그 바로 다음 질문 중에 C레벨 사이에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어렵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현명한 의사결정 방법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질문을 받았었을 때 정말 박수를 이렇게 치고 싶을 정도로 저희 현역에서도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느꼈던 제 노하우를 이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저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저하고 이제 오래 일을 하신 분들 지금 이 웨비나 같이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누군가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것들은 뭐 보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향적이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오해하진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방어 기제를 이제 작동시키게 만듭니다. 그 말은 내가 말을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저는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기회는 날아간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스스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억하심정도 이제 생길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이제 작용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상황들이 이런 C 레벨에 있어서의 회사의 의사결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왜? C 레벨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저희가 이제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이스업이 더 크신 분들한테 있어서 그 대화들을 많이 이제 주도권에 이제 주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해결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부분은 명사들이 이제 강연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영어로는 "Don't raise your voice, improve your argument." 쉽게 말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단어를 rationale라고 이제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evidence, 즉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데이터라고 하면 매출이라고 하면 얼마의 revenue, 얼마의 수익 창출, 그리고 얼마의 forecasting. 정확하게 이제 그 단어들을 써서 넘버를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하나의 답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outcome, 즉 그 예전의 일과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비교를 한다면 what was your expectation and what was your some of the examples?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언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럼 확실했을 때가 언제냐라는 걸 반대로 제시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분도 그분대로 약간 보이스업을 했었을 때 이것이 반드시 의사결정으로는 이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시고 점점점 이제 쿨다운이 되시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그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서 저한테 있어서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필규님이 이제 그 의견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사람은 변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제 뜻은 너무 클리어합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진 않더라도 학습이 가능하고 또한 향상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생각인 것이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에비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연습이 되게 될수록 회의에 있어서의 어떤 컨피던스 레벨, 즉 자신감들이 훨씬 더 붙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저희가 생각보다 타인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감정의 갭들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왜 보이스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인사 결정이라 의사 결정에 있어서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클리어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하나 의견을 좀 드리면은 이게 저는 항상 구성원들이 각자의 보이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회의에서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두 사람이 치중한 대화를 하고 있다면 저는 각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특히 리더가 되는 뭐 이런 윗사람이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회의에서 한 명은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반대 의견을 무조건 줘야 된다. 그런 룰을 또 정해 가지고 회의 문화를 조금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근거 베이스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못 했던 혹은 우리가 듣고 싶은 사람들, 거의 결론이 났더라도 그걸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온라인 작업이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보다는 가만히 그렇게 좀 구석에서 조용히 있는 친구들한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그게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더 친해지면서 이렇게 소수 의견들이 전체에서 좀 무시되는 경향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더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전체 조화를 만드는 거를 되게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화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하고, 그다음 각각의 표현의 기회를 주자. 그다음에 또 반대되는 의견도 좀 우리가 회의 문화에서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웅님도 그 반대되는 의견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 주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그 제8의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Devil's Advocate인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모두가 yes라고 얘기할 때 한 명 정도를 no라고 얘기하는 그 팀원이, 팀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조직의 방향성에 잘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모두가 다 좋다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윗 레벨에서 매니지먼트든 CEO든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결정에 있어서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룹 띵킹이라는 것이 반드시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어떤 밸런스 있는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그걸 통해서 가장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리더 레벨에 있을수록 들어오는 정보의 양들이 굉장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저희가 뷰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어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의사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특권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의 특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 한 명이 조금 더 이제 그런 밸런스 의견을 주는 거고, 그건 또 그분이 그 의견을 내기 위해서 냈던 그 용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더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 또 인제 슬라이드 또 남았기 때문에 그 슬라이드 쪼끔 이야기 듣고 나머지 질문 또 시간 되면은 또 커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님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한번 그러면 또 나눠 주시죠.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리더십이라는 이 대화를 진행을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에 대한 어떤 선입견 또는 이제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 중에서도 하나에 있었지만 그 리더급에 계신 분들이 그 팀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하도록 이제 요청을 하는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은 실제로 리더십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동전의 양면 같은 것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진실성, 인터그리티, 캐스트 업 비전,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죠. use of influence,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잘 쓰고, 마찬가지로 use of power, 그런 이제 그 영향력과 결정권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가 신상필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한 분들에게 이제 상을 드리고 못한 분들에게 있어서 벌이라고 하면, 현대 사회에서의 벌은 area of improvement, 어떤 점을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될지를 가이던스를
즉 조금 더 이제 코칭의 개념으로서 접근을 해서 더 함께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직원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팀에 대해서의 잘한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이제 칭찬해 줄 수 있고, 셀프 어웨어네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그런 리더십에 대한 내가 이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자각과 함께,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청에 공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리더십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말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인터내셔널 리더십 코스든 글로벌 리더십 코스든 아니면 마찬가지로 MBA에서 가르치는 거든, 정말 그 핵심에 다가가는 그 리더십의 가치들은 훨씬 더 복잡하게 됩니다. 리더십으로 이제 저희가 아는 책들이 리더십 치기만 하더라도 수많은 책들이 이제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조금 다루고 싶었던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오늘 퇴사를 한다라고 하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할까를 보게 되면, 아무도 우리가 얼마를 이제 월급으로 받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일을 했었는지, 또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할지, 얼마나 많은 이제 구치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공감해 줬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과 만든 약속을 잘 지켜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의지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은 영속성이 있어서 1년, 2년이 아니라 저의 평생을 함께 가는, 정말 그 시간의 밀도라고 하면 정말 그 시간의 밀도 자체가 촘촘하게 그 함께한 시간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엔 정말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 스타일은 하나로 이제 정형화될 수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십이라는 이 단어들을 얘기를 할 때 구조적인 리더십도 함께 할 수 있고, 참여형 리더도 얘기할 수 있고, 너무 한때는 이제 핫했었던 서번트 리더십도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이제는 컨설테이티브 리더십이라는 단어로 조금 더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리덤 띵킹, 트랜스포메이셔널 변화형 리더들,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내재 가치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스타일은 한 가지로 고정될 필요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잘하는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정말 잘 개발을 해서 나중에 다른 리더십의 스타일들도 흡수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리더십 그 교과서 안에서 서번트 리더십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스트럭처럴한, 파티시페이티브한,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생각하는 프리덤 탱킹이나, 그리고 변화형의 리더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언제든 바뀌지 않는 핵심 가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말 저희가 진정한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팔로워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더 많은 리더들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next level, 즉 새로운 그 다음 단계의 리더들을 nurturing or development, 그러니까 저희가 새롭게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리더들이 현직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타이틀이나 포지션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서두에서도 다뤘었지만, 리더십이란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즉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몇 개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정말 하나에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그 그림인 거죠.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액션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행동들, 말투, 몸짓,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한 번이라도 더 꿈을 꾸게 만들고, 한 번이라도 그분에게 더 동기부여가 돼서 더 많이 학습을 하게 만들고, 더 많이 무언가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리더인 겁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이 타이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핵심 가치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을 때 나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삶을 이미 바꾸고 있는 리더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하던 로안 애키슨, 미스터 빈으로 너무 유명하죠. 그분이 이 말씀을 최근에 되게 주셨었는데, 그 글이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간 다음
전 직원 회의 때나 아니면 저희 팀 미팅 때 꼭 이 자료를 쉐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이걸 이제 제가 웨비나에 쉐어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화를 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당신이 고통받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을 때 그다음 말이 정말 명언입니다. "그렇다면 신이 그들을 계속 실망시키도록 두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많이 느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가치한 진심만큼 타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일이 정말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우리의 가치들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정확하게 세팅돼 있다라고만 하면 상대방들이 저희를 봤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테크니컬한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도 되게 재밌어서 나중에 웨비나에서 좀 더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서 먼저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스닉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미리 보기의 형태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메일 like a boss.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잭 캔필드가 얘기를 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당신이 말해 주는 대로 당신을 대한다." 됩니다. 즉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 있어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미팅 시간에 2 분에서 3분 정도 늦었습니다. 요즘 버추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랬을 때 뭐 어떤 이유든 이제 회의에 늦게 됐었을 때 너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저를 기다려 준 것은 반드시 아닐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말하는 그런 어투 안에서 내가 너무나도 이제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한 것과 또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을 기다려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레벨 오브 인플루언스를 가집니다. 그런 영향력의 그런 차이들이 지속되게 될수록 그 사람들이 저희를 대하는 그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메일 하나를 쓰더라도 저희가 정말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쓰는 단어 하나 그리고 문맥 하나들을 정말로 잘 이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정말 고급적인 스킬들은 그런 피드백을 주시게 되면 또 쪼끔의 이제 콘텐츠로 녹여내서 다음 슬라이드 웨비나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꼭 하나 이제 펼쳐 놓고 싶은 얘기들이 이 리더십들을 정말 우리가 잘 연습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보스.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이런 강점들을 정말 나쁘게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좀 소위 말해서 이용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의 일들을 돌아가게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리더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리더가 될 분들에게 있어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코칭이라든지 가이던스를 같이 드리고 엠파워링 저희가 이제 델리게이션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직무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의사결정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계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가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리더들이 하나의 팀을 꾸려서 새로운 이제 시너지를 나타내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생각보다도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인터넷만 검색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격려하는 단어들이 300개의 긍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이 스크린샷으로 해서 공유를 드릴 텐데 이 수많은 단어들을 통해서 아까 이메일 라이커 버스라고 말씀드렸죠. 이메일을 쓸 때도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을 같은 단어들을 계속 얘기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상황에 맞게 구사해 가면서 그 구성원들의 이제 마음에 있어서 내가 정말 느꼈을 땐 나는 내 구성원들이 자랑스럽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자랑스러움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그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더로서 있어서 제일 큰 자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혹시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 최근에 들었던 가장 따뜻한 말은 어떤 이셨을까요? 저 말씀이시죠? 예. 사실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어제 이제 제가 서울대 임상연구센터하고 그리고
그 외국계 제약사 간의 그 전체적인 임상 협력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할 기회가 있었고, 그 회의장을 이제 잘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잠깐 이제 시간이 되시는지를 이제 그 전날 저녁에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 커피 챗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거의 1시간 반을 혼자 계속 영어로 이제 이끌었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결론들을 이제 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에너지들을 꽤 많이 이제 사용한 상태였었던 거죠. 근데 다시 제가 재충전해서 그 에너지를 볼 수 있었던 것이, 그분께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 싱가포르에 계신 그 상사분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제 얘기를 사례로 그 얘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지라 말씀 주신 대로 부족한 것들도 반드시 있고, 그리고 모든 리더십,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있어서 약간의 그런 전이가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예시들도 있다, 이런 리더십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제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누구보다 이제 마음이 따뜻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이런 처음에 의심을 갖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인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잘 맞다라고 느끼는 지점은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제가 만나는 분들은 뭔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글로벌하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 좋은 어떤 영향을 주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맞는 분들하고 주로 대화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대웅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거를 오랜만에 들었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귀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 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중이 있는 기본적인 그런 대화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쪼끔 더 그 귀한 시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귀한 시간이라는 단어를 본인의 그런 어떤 언어 스킬로 내재화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겠다. 고렇게 좀 간단하게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해 볼게요. 네. 어쩌면 이 슬라이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았었는데, 책 중에서 제가 너무 주의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 그리고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 그 앉은 자리에서 이제 후루룩 다 본 책들이 이제 몇 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양쯔강의 악어라는 책입니다. 알리바바를 이제 했었던 그 마윈이 이제 지은 책이었고, 그 글에서 이제 제가 너무나도 영감을 받았었던 것은, 그 책을 한 줄로 요약했었던, 어떻게 보면 그 "바다에서는 악어가 이길 수 없지만 강에서는 우리가 더 유리하다."라는 그 정말 명언 중의 명언인데, 그분이 했었던 그 명언과 이제 더불어서 제 마음을 정말 크게 울렸었던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은 만약 성공한다면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이 전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라고 저는 표현했지만, 영어 단어에서는 mistake이라는 실수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리더십과, 그리고 모든 이제 현업에서의 저희의 삶은 실수가 동반됩니다.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성공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증명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모든 실수들은 전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워렌 베니스, 정말 이제 전설적인 그런 리더십의 이제 전문가분께서 말씀 주신 대로, 리더십은 비전을 현실로 변화시키라는 능력인 거죠. 그 말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꿈꾸고 있었던 세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브라이언 코치님과 저는 이제 핵심 가치가 같습니다. helping others라고 하면 누군가를 돕고 싶고, 그 도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일이든 삶이든 같이 영위해 나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둔다고 하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비전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정말 당장 오후 회의 때도 정말 많이 이제 쓸 기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술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 가치관에 이제 조금 더 부합하기도 하는데, 그 제이 덴지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말씀 주셨던 가장 큰 말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의 미소, 스마일이 우리의 로고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퍼스널리티,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명함, 비즈니스 카드가 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서 영향을 줘서 그분의 감정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이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핵심 가치가 주변의 상황들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리더십들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오늘까지 이제 꼭 전달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또 이후에 이제 또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이 부분들을 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웅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은 Q&A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고, 지금 채팅창에 막 귀한 시간, 뭐 이런 표현이 또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positive influence, 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리더가 가진 영향력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게나마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타인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쓸모를 인생에서 느끼게 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악해지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게 리더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을 느끼시기 위해서 리더십이나 리더가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다 각자의 삶에서 리더입니다. 뭐 가족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조직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축구 동호회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운동 모임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웅님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가 일단은 진짜여야 하고, 그 가치를 지켜주시면서도 그거를 가지고 가치만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리더십이라는 걸 통해서 나의 유능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리더를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helping others라는 가치의 끝은 뭔가를 고민해 보면, 누군가를 돕고 그 사람이 도왔을 때 나의 쓸모를 느낄 수 있는 게 1차원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2차원적인 생각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사람이 더 좋은 리더가 돼서 내가 손이 뻗치지 않는 공간에서 그 사람이 나름의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큰 그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세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또 보면 막 이렇게 좀 안 좋고 뭐 이상하고 뭐 저런 놈도 있어, 이런 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리더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사실 이렇게 또 웨비나도 준비하고 또 앞으로도 나누면서 지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전 질문 그것도 띄워놓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또 중간에 채팅창에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필규님 포함해서 이제 봉월리님, 진아님, 나무님, 그 다음에 테라님, 뭐 이렇게 다 귀한 시간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가볍게 뭐 이렇게 제가 좀 이제 첫 번째 질문, 강단 있는 리더. 강단이라는 단어도 조금 이제 되게 주관적일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는 리더십이 리더가 가져야 될 자질들을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잘 듣는 거. 잘 듣는 거. 지키기 어렵겠지만 좀 잘 듣는 게 공감 능력하고 이제 연관이 된다고 보고, 이게 안 되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철학이나 내가 가진 생각이 왕인 거예요. 그게 다 통용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인터내셔널 리더십을 배워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로 다른 문화권, 그리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적응 능력을 얘기를 해요. adaptability라 그래서 잘 듣고, 그다음 잘 adaptability, 변화, 이거는 유연성을 말해요. 그래서 flexible한지 adaptable한지 이 두 가지 능력이 일단 기본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배우는 사람, 계속적으로 learning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knowledge, 지식이 힘인 것처럼 내가 배웠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리스펙을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굳이 이렇게 만들어 본다면 아까 active listening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adaptability와 유연성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제 배우고 그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세 가지로 강단 있는 리더 포함해서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 질문을 예전에 4-5년 전에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이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코로나 때 이제 제가 버추얼로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아시아 태평양 쪽, 그러니까 아시아 클러스터에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헤드로 있었을 때 다른 전무급 임원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했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리더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썼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Leadership is not the test of celebrity."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은 그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인가는 어려운
되게 하드 디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강한 의사결정을 이제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요. 그 결정들이 이제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됐었을 때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저희가 주변의 어떤 감정적인 이런 요소들보다도 조직적인 저희가 정말로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이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밸류가 이제 있게 되는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인도 이제 봐야 되지만 또 마찬가지로 전체를 이제 함께 봐야 되는 고 해안이라고 하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이걸 전문적으로는 통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강단에 있는 리더는 결국 통찰이 있는 리더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책 중에서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런 하드 디시전들을 이제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를 정리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리더는 결국은 그런 구성원들에 대한 모든 고민들을 듣고 경청을 해야 되지만 그 듣는 중에 있어서 스스로 내면 안에서는 항상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 결정이 합리적인가? 과연 이 얘기가 맞는가? 과연 거기에서 설득력이 있는가? 이걸 다 종합적으로 이제 한 다음에 그 판단을 이제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김성희 님에 있어서 "우리는 강한 리더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는데 리더십에선 교과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짜 정말 책 끝에 부분이 약간 달아질 때까지 한 계속 이제 읽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물쭈물하는 우유부단한 리더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학교에 있었을 때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너 잘 돼야 돼. 너 이제 정말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한 그 선생님들을 오히려 더 기억하듯이 결국 조직에서도 필요한 것은 강한 리더, 그 구성원들을 이끌 수 있고 그 이끔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나가는 그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받아들이고 저도 리더십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도 피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안 해, 그냥 내 거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또 MZ 쪽은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일단 피해갈 수 없다. 40년 커리어 하는데 과차장 넘어가는 시점은 10년 정도면 넘어가기 때문에 30년 리더 하셔야 된다. 일단은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저는 창업을 해버렸죠. 그러면 리더로 그냥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 창업을 하면 바로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이제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만능이 돼야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몇 가지 요소만 내가 집중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 혜택은 뭐다? 리더 혜택은 나의 쓸모를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작은 메시지가 다른 좋은 리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행복이죠. 왜냐하면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저도 작게나마 링크드인에서 인플루언서가 돼 보니까 23,000명이 팔로우기 때문에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수천 명이 봐요. 하루에 제가 올리면 10,000,000명 가까이 퍼집니다. 그게 부담되기도 하면서 또 '내가 그럼 좋은 메시지를 줘야겠다. 아, 그리고 이렇게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필균 님이 질문 주신 게 있어서 그거 한번 띄워 볼게요. "최근 회사에서 101 코칭에 대한 교육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툴, 방법론으로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대웅님 한번 나눠 주시죠. 회사에서 보통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요즘은 점점 회사의 그 체계 자체가 수평 문화로서 좀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평 문화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그런 선순환 돼서 일반적으로 이제 몇 년씩 가지고 계셨던 그 축적된 누적된 경험들이 다른 팀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보면 결국 그걸 할 수 있는 도구는 코칭이라는 저희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기업이든 외국계든 이제 저희가 정말 많이 이제 장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툴이나 방법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툴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단일 코스들도 이제 존재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인터내셔널 이제 코처들이 이제 올렸던 그 수많은 이제 쇼츠 비디오들과 그리고 웹이나 동영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느낌을 습득할 수는 있습니다. 실습은 다른 영역입니다. 실습은 말씀 주신 대로 저는 두 가지를 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1 번은 세션을 한 번에 저희가 이제 다 달성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두 개로 이제 나눠서 간다라고 하면 이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코치님 말씀하셨던 그런 꼰대의 이제 영역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요. 듣는 거죠. 무조건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은 어떤지, 일하는 방식은 어떤지, 누구와 잘 지내는지, 누구와 힘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해를 하고 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이후에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에서는 두 번째조차도 똑같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듣는 데 있어서 시간 배분을 하는 거죠. 마지막 한 15분 정도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가진 견해들을 풀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거기에서 똑같이 이제 호응을 해서 따라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맞는 겁니다. 이제 방향성 자체가 일치한 거고 우리의 고민이 맞았다는 걸 보이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이분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고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그건 저희의 방향성이 핀트가 다른 겁니다. 그럼 다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하나 그리고 이제 동료 하나, 팀원 하나와 이제 대화할 때 생각보다 저희는 많은 생각을 그리고 아까 셀프 어웨어너스가 되게 중요한 리더의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저희는 생각하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핵심 진짜 중요한 딱 하나의 핵심 가치는 I can be wrong too. 나도 틀릴 수 있다. 인 겁니다. 그랬을 때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그런 코칭의 부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편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커리어 코치로서 일을 하면서 코칭이 저는 되게 좋은 리더분들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코칭은 뭐냐면 일단은 답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good question을 통해서 behavioral change를 만든다가 코칭의 정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예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good question, behavioral change. good question, behavioral change. 그래서 behavioral change, 행동 변화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질문을 자꾸 던져줘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라든지. 근데 물론 너무 생각해보라고만 고문하지 말고요. 어쨌든 좋은 가이드도 주면서 그 퀘션을 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코칭이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 최근에는 이제 해고된 분들을 많이 코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 회사, 전직 전 회사 한국 코치이기 때문에 어사인이 됩니다. 배정이 돼서 보면은 일단 감정적으로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한번 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가도 또 내가 레이오프 돼서 지금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중후반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 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커리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게 이제 고민인데 저는 그래서 회사도 회사지만 회사 밖의 쓸모를 키워가고 그리고 디지털이나 글쓰기를 통해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을 키워놓으면 어디든 쓸모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주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잘 듣는 거의 중요성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와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잠깐 띄우고 말게요. 질문을 하나 주셨었는데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얘기했을 때 그걸 사소한 걸 기억을 해놓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지금은 와이프랑 결혼 전에 와이프가 이제 나 칭찬을 그나마 한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붕어빵을 먹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틀 후에 사줬더니 그걸 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듣고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분한테 질문 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은 한국 문화에서 오너십이나 셀프 리더십이 이분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주체성을 갖기 어려운 문화이긴 하거든요. 제가 글로벌 컴퍼니를 주로 다녔던 이유도 그렇게 의견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이었어요. Hey Brian, do you have any question? How was it last week? And what will you do next week? 이렇게 물어봐요. 어땠어? 그리고 다음 주에 뭐 할 거야? 근데 이거 질문 어디서 받았느냐면 대표님한테 받았어요. 제가 그 한국 매니저 입장에서. CEO가 바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달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 어떤 수평적인 방식이 저는 충격적이었고 한국 문화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문화나 회의 문화가 많이 건강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아예 내가 내면 안 된다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가 좀 논리 있게 정리를 해서 약간 이렇게 기획서처럼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그걸 전달 주는 것도 좋은 한국 스타일의 방법이에요. 뭔가 내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써 나의 생각이나 표현들을 좀 논리 있게 정리하면은 그게 또 설득력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코멘트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환경은 다르더라도 사람의 그런 휴먼 네이처라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약간 다른 낯선 나라들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비즈니스 트리비에이나 회의 등을 통해서 이제 자주 가게 되는데 해외에서 이제 느꼈었던 정말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또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근무자분들을 뵙게 됐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따뜻하게 진심을 전해라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저희가
레조넌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제 마음에 있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날씨라면 날씨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은 같은 부위를 찾았을 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대화가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약간 클랜 컬처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부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모이게 되더라도 하나의 그냥 집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든든한 어떻게 보면 팀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고 팀으로 이제 정의는 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도와주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핵심 가치로 접근한다면 결국 진심은 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든 늦든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주민 대표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리더십 강연 잘 들었고요. 리더십 관련 추천 영화나 책이 있다면 몇 개 더 공유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사실 말씀해 주시기를 되게 기다리고 있었기도 했고요. 제가 아까 보시면 지금 1 시간 이제 반 가까이 되네요 벌써. 근데 1 시간 반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옆을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아까 질문에서 이제 옆을 2번 정도 이제 돌아봤는데 그 이유는 제가 가장 아끼는 제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커다란 책장 2개가 옆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챗을 통해서 제가 뭘 어떤 책을 추천해 드리면 제일 좋을까 이 질문에 이제 잠깐 봤었는데 사실 추천해 드릴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들이 많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꼽자면 일단 하나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린치핀이라는 이제 책입니다. 이 린치핀이라는 책은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셀프 리더십 오늘 저희가 얘기했었던 그 내용 중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이런 리더십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볼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핀, 요 핀을 이제 넘기게 되면 전체가 넘어가는 걸 린치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린치핀의 삶을 어떻게 이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신현만 대표님, 이제 커리어 쪽에 오래 몸담고 계셨던 그 대표님께서 사장의 품격이라는 이제 책을 이제 주셨었습니다. 저도 이 책은 거의 그 김성애님 책처럼 정말 오랫동안 이제 읽었었던 책인데 제가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이제 읽는 책들은 딱 3-4 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책들을 똑같이 이제 펼쳐보는 이제 약간 교과서 같은 이제 책들이고 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오히려 협상에 대한 책들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90년대 책이라 오래됐지만 협상 천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국 리더라는 것은 소프트 스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협상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소프트 스킬들을 이제 더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스 고딘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영학에 있어서 보랏빛 소가 온다도 이제 있었고 이것이 경영학이다라는 책도 너무 좋아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배울 수 있으면 결국 그분들의 고견들이 저의 삶에 조금 더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들이 이제 떠오를 때 또 계속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책과 영화 내지는 뭔가 우리가 좀 쌓아야 될 그런 덕목이나 배움 이런 걸 오늘 굉장히 많이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사실 글로벌 리더로서 글로벌 컴퍼니의 리더로서 그렇게 글로벌하게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매일매일 미팅도 하고 하는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신 것도 정말 저는 감사드리고 그리고 인제 또 말씀 주셨는데 진아 님이 핵심 가치가 저희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첫 미팅에 바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뒤돌아볼 게 없네. 예, 그냥 저희 뭐 하나 합시다. 예, 근데 웨비는 한 번 하지 말고 6번 합시다. 예, 우리 이렇게 우리 이렇게 타이를 만들어 본딩을 만들어 놓읍시다.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고요. 2달 있다 또 할 겁니다. 뭐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제안도 많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커리어 피보팅이라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브라이언 코치 채널에 올라가 있고 커리어 피보팅의 기술이라고 1차 웨비나 했었고 오늘 리더십의 원칙이라고 이제 해서 오늘도 유튜브에 혹은 링크드인에 녹화본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웨비나가 휘발성이 있다는 게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게 뭐 저작권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거 평생 남겨둘 예정이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또 함께하고 싶은 대표님이나 혹은 뭐 개인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셔도 돼요. 그리고 커피챗이나 이런 것도 저 열려 있으니까 시간 맞으면 또 대웅님이나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진아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좋습니다. 하나 또 질문 제가 그냥 가볍지만 좀 중요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대웅님 나눠주실 의견 있으실까요? 이 부분은 일단
저는 코치님이 조금 더 전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대답이 있는데 약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실무적인 내용들이 될 거라서 그 핵심 가치들을 먼저 말씀 주시면 제가 거기서 연결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럼프의 본질은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이거든요.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 그게 학습된 무기력일 수도 있고요. 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다른 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나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의 그 루틴이 나를 흥분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말고 전혀 다른 거 에너지를 좀 찾을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선의를 보였더니 호구가 돼서 그 일이 내가 되거나 막 내가 그걸 맡아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필요할 때는 좀 해야겠지만 방어력을 그래서 쌓게 되거든요. 내 방어 기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근데 문제는 그 방어 기제가 강해져서 더 이상 내가 외부의 어떤 환경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최악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나를 방어하는 거. 내가 그거는 중요하지만 내가 나의 한계나 나의 관점을 가둬두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이라는 게 되게 위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비유적으로 드릴게요. 자, 지금 제 손이 생각이라고 생각해 봐요. 자, 저 위에 우주를 잠깐 다녀오세요. 우주. 자, 그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다음에 마그마를 다녀오세요. 그다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지금 이 순간으로 오세요. 생각이 이거보다 넓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정말 광활하다는 거죠. 그 생각을 시원하게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슬럼프나 무기력이 왔을 때 이 생각이 우주도 아니고 우리 그냥 작은 방 수준밖에 안 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생각을 계속적으로 think out of box 하시고 생각의 폭을 계속 확장하시면 훨씬 더 넓게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치님. 사실 그 대답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와 같은 걸 알기에 말씀 주셨듯이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연결해서 그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김창호 강연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의 마음이 아픈 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슬럼프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 슬럼프가 왔다는 거는 내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일에 있어서도 직장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 어쩌면 슬럼프의 이제 형태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장을 이야기를 할 때 성장이 리니어 커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의 성장은 훨씬 더 많은 이제 굴곡과 변곡점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곡점 안에서는 가끔 쉬어가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슬럼프라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신호등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란불이 이제 왔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제는 슬로우 다운. 이제 조금 천천히 가다가 빨간불이 있었을 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초록색이 되면 가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는 정년이라는 것이 점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5 세가 될 수 있고 70 세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삶 안에서 슬럼프라는 것은 약간 필수적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랬을 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무언가를 다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 자신을 그 상태에서 한 번 정도 더 가꿔보는 시간으로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래서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커피 만드는 그 브류잉을 이제 공부를 했고 그래서 1급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더 많은 대화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슬럼프라는 것을 내가 내 일에 약간 매몰이 되어서 집중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선 쪼끔의 리프레싱 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 공유 드리겠습니다. be the change. 변화가 되라는 말이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변화가 되라. be the change. 굉장히 간결하죠. 이보다 짧은 말인데 이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 생각은 들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진짜 돕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우려고 해도 도울 대상을 못 찾습니다. 도우려고 해도 도울 대상 찾는 게 훨씬 어려워요. 예, 그래서 웨비나를 사실 하게 됐고, 위클리 저는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해도 뭐 딴 데서 할 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챌린지를 주는 거예요. 너는 안 할 것 같아. 야 그래? 그럼 해봐. 해봐.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돼요, 조금씩. 근데 너무 많이 벗어나면 힘들 수가 있어요. 조금씩 벗어나세요, 컴포트 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는 인간은 우리가 익숙한 걸 선택합니다. 익숙한 걸 좋아해요, 인간은. 근데 그래서 내가 고민해서 선택한 게 사실은 익숙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의심해 보시고 내가 조금 더 챌린지를 받을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이런 웨비나 챌린지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챌린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챌린지를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리더십이라는 제가 렌즈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렌즈를 끼세요. 안경이 안 보이지만 리더십이 이렇게 렌즈에 꼈다고 생각해봐.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좋은 리더십, 나만의 리더십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훨씬 더 폭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또 커리어를 맞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무님 마지막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같은 마음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고 진행이 되면서 참 느끼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리더십을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넘어가서는 말씀 주셨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결국은 그 리더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가장이 되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또 때로는 이제 누군가를 돕는 봉사에 있어서도 저희가 항상 리더인데 그 리더로서의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들을 더 많이 이제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눔을 드릴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부분적인 그 나눔이 아니라 정말 가지고 있는 전부를 조금 나누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서 고민하시거나 약간 이제 대화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또 계속 이제 저희가 돕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점심시간 동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저도 제 보이스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e the change.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joining today. Enjoy your day. Be the change. Have your own leadership styl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